한국 전쟁과 1950년대의 춘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전쟁 시기의 춘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전쟁 시기의 춘계 혼란과 재편이 이루어지는데요. 구왕궁아학부에서 만들어진 국립국악원은 부산으로 피난을 가고요. 남과 북의 전통 예인들과 신무용가들의 새로운 이합 집산이 일어나는 계기가 바로 이 한국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월북하거나 납북되거나 또 전쟁 중에 행방불명되거나 또 이제 북에서 또 남으로 내려오는 무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북한 무용인들은 문철민, 박용호, 장추하, 최가야, 납북 무용인은 한동인, 발레, 행방불명된 분들은 함기봉, 김막인,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분은 김백봉, 안재승, 전황, 한순옥, 권려성, 김백초 있습니다. 김백봉 선생님은 최승희 선생님 제자고요. 그리고 안재승 선생님은 이 두 분이 부부인데, 최승희와 동서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안재승 선생님이 안막하고 또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이런 신무용가들과 전통 예인들의 새로운 이합 집산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한국전쟁 시기입니다. 1950년 9월 28일에 서울 수복 후에 문화공작대라는 것이 서울에서 조직이 됩니다. 한국군의 사기를 높이고 전쟁으로 지친 시민들을 문화예술로 위로하자라는 취지에서 문화공작대가 만들어지는데요. 다양한 무용연구소들이 이렇게 참가를 하고요. 또 무용평론가로서도 또 선생님들도 참여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공작대가 1950년 11월 25일 시공관에서 이제 첩퇴 공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일사후퇴로 국군이 남하하면서 또 이 문화공작대도 다시 재편돼서 국방부 정훈국 산하무용대로 편입이 돼서 한국무용단, 조동아 선생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국무용단이 조직이 되고 대구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한국무용단도요. 그래서 1953년까지 대구와 부산에서 공연 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국무용단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대부분의 무용인들이 대구와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시 부산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사거리를 이렇게 두고 여기는 김백봉 선생님, 여기는 임혜방 선생님, 여기는 항무봉 선생님, 이렇게 무용 연구소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 중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또 이 전통예술, 또 무용예술을 지키고자 하는 이 무용인들의 또 노력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한국 전쟁 시기의 춘문화입니다. 휴전과 함께 남과 북이 분단이 공식적으로 되는데요. 먼저 전후 시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이 폐허를 복구하는 게 가장 큰 급선무겠죠. 그러나 이 남북 분단 이후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남한에는 이제 지배적이어서 예술과 사상의 자율성이 차단되는 시기가 바로 이 전후 시기의 춘문화입니다. 특히 1959년 4월에 한국무용협회가 진수방 선생님 초대 회장으로 해서 통합이 되는데요. 이것은 한국무용예술인협회와 한국무용가협회가 이제 합쳐져서 통합이 되는 단체입니다. 전후 시기의 춘문화도요, 서구 지향성 강화로 신흥무용과 그리고 신무용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송범, 임성남, 김백봉, 그리고 평론가 조동아 선생님이 중심 인물로 전후 시기에 춘계가 재편이 되고요. 조동아, 김경옥, 김상화 등 이 무용 평론가들도 활동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무용 평론이라는 장르가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춤은 외면을 받게 됩니다. 서구 예술이 중심이 되고 또 그 서구 지향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대 한국 무용의 기반이 다져지는 시기가 바로 이 전후 시기, 전쟁 이후의 춘문화입니다. 전후 시기에는요, 무용 교육과 그리고 무용 대회가 또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학교에 무용과들이 설립이 되면서 전문 무용 교육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953년 이화여대 체육학과의 무용 전공이 만들어지고 이 무용 전공 교수로 박외선 선생님이 부임을 하시게 되고요. 58년에 서라벌예술대학, 현대 이제 중앙대의 교육무용과가 개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57년 서울예술고등학교에 무용과가 개설이 되면서요. 이런 여러 고등학교와 대학의 무용과 또는 무용 전공 게 생기면서 무용 교육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바로 이 전후 시기의 무용 교육입니다. 무용 교육과 더불어서 1955년 이화여대 주최 전국 중고등학생 무용 경연대회라든지 또 동아일보사,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동아콩쿨이라는 명칭으로 되고 있는데요. 신인 무용 발표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무용 대회는 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또 개선되고 또 무용 인구 확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전후 시기의 전통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은 1953년 서울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1955년에 국악사 양성소를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큰 역할은 전통춤의 역할은 큰 역할은 하지 못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설 국악원이랄지 민속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전통춤이 전승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통춤을 기획하는 기획사가 일단 부재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전후 시기의 전통춤인데요. 일제강점기나 근대 시기에는 권번이라는 것이 있었죠. 기생조합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춤을 공연을 기획을 하고 또 기생들을 관리를 해서 전통춤 공연들이 어떤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는데요. 이런 중간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다 폐지되다 보니까 이 전통춤 공연은 점점 사라져가고 전통 예술에 대한 열악한 사회적 인식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전통 춤계는 구심점을 잃고 전통 무용가들은 신무용가로 전향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1950년대는 따라서 이 전통 춤꾼들에게는 이제 매우 힘든 시기가 바로 이 1950년대 전후 시기입니다. 따라서 신무용가 활동을 통해서 전통 춤이 이제 소품화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전후 시기의 전통춤입니다. 전후 시기의 전통춤에 큰 역할을 한 선생님이 바로 이 김천흥 선생님이세요. 김천흥 선생님은 이왕직 아학부 양성소 2기 출신의 무동이신데요. 삼국유사의 처용설화를 바탕으로 무용극 을 구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처용낭이라는 작품을 1959년에 3막 5장으로 만드시는데요. 이 처용낭이라는 작품에는 궁중무용 그리고 전통춤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요. 무예무, 용해춤, 처용, 처해춤, 역신과 처해춤, 처용해춤 이게 다양한 궁중무용과 작법 등의 전통춤을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창작한 춤 무용극이 바로 이 처용낭입니다. 그래서 평론가 조동화 선생님은 이 처용낭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소감을 쓰셨습니다. 문헌적인 깊이에서 새로움을 찾아내려고 든 이 김천흥 씨의 무국 처용낭은 이렇게 역사에 처음으로 돌아가 그 기본적인 것을 주시한다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평론을 내려서 전통춤이 외면당하는 시기에 이런 전통춤과 궁중무를 중심으로 무용극을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처용낭은 1960년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이 전후 시기의 신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초까지 이 새로운 춤을 통칭하는 용어로 신흥무용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이 서양무용이 분화 발전되면서 신흥무용의 의미가 매우 모호해집니다. 즉, 이 서양무용이 분화 발전된다는 것은 이제 발레,
발레, 그리고 현대무용, 그리고 이제 한국무용 이렇게 더 세분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무용은 최승희와 조태권이 했던 이 전통춤의 새로운 무대화라는 이제 한정적인 의미로 이제 수용이 되고요. 예, 그 전에 신흥무용은 서양에서 들어온 모든 춤들이 다 신흥무용이었는데 이제 전통춤이 새롭게 무대화된 춤만 신무용이다. 라고 하고 다른 건 발레, 현대무용은 다 이제 분화돼서 각자 독립된 장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30년대 이 최승희와 조태권의 신무용은 1950년대 들어서도 그대로 계속 재현이 되고요. 장고춤, 초립동, 무당춤, 처녀총각, 부채춤, 신로신불로 이렇게 조태권의 레파토리는 20년이 지나서도 계속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전후 시기의 신무용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범 선생님인데요. 장추하 선생님 제자기도 하고요. 네, 이분은 한국무용의 현대적 무용극화, 그래서 국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예술감독 단장을 맡으시면서 한국무용의 현대적 무용극화에 기여를 하신 분이 바로 송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1946년 조태권 무용연구소 그리고 장추하 선생님께 춤교육을 받았고요. 이제 60년대 들어서는 세계민속예술제나 미넨올림픽 문화축전에 참가를 하면서 전통춤 그리고 한국무용의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1973년부터 92년까지 근 20년간 국립무용단 단장을 역임하면서 별의 전설이라든지 왕자호동, 도미부인, 그 하늘 그 북소리 등 이런 현대적인 한국무용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이제 무용극화를 하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송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송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설화와 전설을 모티브로 한 이 줄거리에 이 대형극장, 국립극장이죠. 국립 대형극장에 적합한 화려한 군무가 있는 이 스펙터클한 한국무용 극을 창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립무용단 특유의 이 선이 굵은 예술 스타일. 그래서 이 선생님, 송범 선생님 제자로는 그 국립무용단에서 정재만 선생님이라든지 또 국수호 선생님 등 걸출한 남성 무용수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실 선생님은 우리 한국춤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것이 부채춤입니다. 대부분 이 부채춤을 전통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부채춤은 1950년도, 1950년대에 만들어진 창작춤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한 세기가 넘어가서 21세기가 되니까 이 부채춤도 신무용이지만 이제 전통춤에 이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채춤을 만드신 선생님을 이제 보겠습니다. 김백봉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많이 추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춤 중에 하나인 부채춤을 만드신 선생님인데요. 최승희 선생님 제자세요. 평남에서 태어나셨어요. 한국 창작춤의 개척자시고요. 또 한국 창작춤의 데모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오셔서 또 최승희 선생님 영향도 받았지만 또 본인의 창작 역량을 발휘하셔서 한국 신무용의 레파토리, 부채춤, 장고춤, 그리고 경희대학교 교수를 오래 하시면서 이 경희대를 중심으로 이런 부채춤과 장고춤을 널리 알리신 분이 바로 김백봉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시기에 월남하셔서 최승희의 제자이기며 동서지간이기도 하죠. 1954년에 첫 발표회에서 부채춤을 추셨어요. 근데 부채춤이 지금은 우리가 국무로 많이 추잖아요. 아까 방금 사진 보신 것처럼 꽃도 만들고 파도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다양한 이런 이제 무대에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데 처음에 이 부채춤은 동무였어요. 솔로, 혼자 추는 춤. 그런데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의 세계 민속예술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김백봉 선생님이 군무로 만드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꽃 모양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군무로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춤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김백봉 선생님의 작품들입니다. 세 번째로 보실 신무용가는 김진걸 선생님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춤과 정서를 살린 무용 작품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셨고요. 이 무용시, 그래서 산조춤의 장르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조라는 또 새로운 우리 음악 장르에 춤을 추신 산조춤의 명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1955년에 11월에 동양극장에서 공연도 하셨고, 또 이런 전통춤에서 모티브를 얻은 신무용 계열의 작품, 초혼이나 장단연시 이런 것들도 발표하시고, 또 60, 70년대 국립무용단에서 또 활동하시고, 그러나 대표춤 김진걸 선생님 하면 산조춤, 내 마음의 흐름이라는 무용시의 산조춤의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 바로 이 김진걸 선생님이십니다.